신현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초대받고 싶었던지 왜 초대 안 해주나. 특특강. 득득강. 저는 압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안도감?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 반대. 너무하네. 그러면은 야, 예시는 좀 반대로 해줘. 영성이는 엄청 예의 바르게 신경을 곤두세워서 점수는 저기 네, 있다. 여기 있다. 약간 좀 이렇게 뭘까 의견도 잘려보고 사기도 좀 당해보고. 망조의 아이콘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벽한 공부법의 저자 고작가. 예, 신박사입니다. 오늘 또 둘이 하려니까 어색하네요. 그렇죠. 오늘 혼자서 잘했는데 그동안. 오늘은 일단 맨날 집에서 예. 이제 콕 박혀가지고 혼자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특강 오브 특강. 특특강. 득득강. 예, 양특강.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 이제 영혼의 파트너이자 예. 완벽한 공부법의 공저자이신 신현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초대받고 싶었던지 왜 초대 안 해주나. 맨날 나가고 싶어.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렇지.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왜 그렇지. 혼자 하나 맨날. 집이 가서- 가까웠으면 같이 있을 텐데. 가서 이 드립 치고 싶은 욕구가. 그렇죠. 예. 집이 멀어갖고 서로. 그래서 그 드립 치는 영상 따로 해가지고 네. 이게 삽입을 해야 되나 할 그래서. 정도로.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녹음도 있고 온 김에 특특강으로. 예. 그러니까 특특강을 하게 된 이유는 예. 항상 중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질문을 이제 요즘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다 개별적으로 못 해드리는데 항상 이렇게 질문이 누적이 되면은 저희가 뭔가를 합니다. 글을 쓴다거나 뭐 팟빵에서 방송을 한다거나 그렇죠, 예. 영상을 찍는다거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전에 했던 게 카드 뉴스로 20대 후회라는 걸 했었는데 20대 시절의 후회. 20대 시절의 후회. 그러니까 인생의 선배들이 음. 나는 20대 때로 돌아가면 무엇을 다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이제 막 이제 좀 열심히 살고 있는 선배님들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원래는 이제 신 박사님이 본인 후회를 네.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인기가 좋았어요. 인기가 그래서 좋아서 확장을 해서 맨 처음에 그- 5천 공유가 됐다가 예. 확장을 했는데 9천 공유가 됐다가 그렇죠. 한 달 전인가 둘 달 전에 다시 공유했는데 2만 공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질문은 계속 중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 박사님 타임라인이랑 저 타임라인 이게 합쳐가지고 물어봤었어요. 그 형님들한테 30대 40대 누님들도 50대, 있습니다. 누님들도 네. 있습니다. 예, 물어봐서 종합을 해봤더니 대충 한 20가지 정도가 이렇게 그 물망이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뭐 20가지를 다 할 수 없고 게다가 그 전에 이제 그전 강의에 얘기해 준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강의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6개 정도만 또 기분 좋으면 7개 정도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요. 1번 도보 여행. 도보 여행. 종단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로망이죠. 예, 한번 읽어주시죠. 읽어줄게요. 네. 저는 20대로 돌아간다면 혼자서 대한민국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배낭에 지도와 책 몇 권을 넣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듯이 부산에서 동해안을 따라 강원도 고성까지 걸어가고 휴전선을 따라 서해안으로 넘어와서 해안선을 따라 부산으로 오는 길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비롯하여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 제주도 올레길 등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폭이 커지고 마음의 깊이가 깊어져 여유와 내적 성장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20대의 수많은 생각이 폭풍같이 몰아칠 때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그때 가끔 혼자서 길을 걸으며 마음을 성장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길을 걸으면 강철 같은 체력은 덤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걸으며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수많은 생각들을 쉴 때마다 기록으로 남기면 더 좋겠죠. 라는 내용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명조언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성장을 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게시물이 나간 다음에 분명 어디선가 걸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파악은 안 되니까 저희가 근데 2명이나 제보로 한 분은 한강을 한강을 다 맞아요. 걸으시고 예. 최근에는 또 다른 친구가 파주부터 하남까지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왕복 110몇 킬로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팟빵에서 한번 소개드렸지만 실제로 산티아고 가신 분도 계세요. 예,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막 책임지라고 막 책임지라고. 그렇죠. 근데 걷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얻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산티아고 갔던 제가 그것도 강의를 해드렸긴 했지만 무엇보다 진짜 이게 그 이 선배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리고 해야 될 것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 많은 생각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요. 또 친구도 연락 오고 또 보고 싶고도 많고 뭐 아무튼 여기 도시에 이렇게 있으면 그 나와 긴밀하게 연결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이든 일이든 간에 혼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게 오랫동안 걸으면 필연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완벽한 공부법에서 네. 이제 어떻게 방점을 두는 곳이 메타인지인데 그렇죠. 네. 저는 걷기 여행만큼 메타인지를 높이는 수단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일단은 정신적인 걸 떠나서 육체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몸 상태를 아는 경우가 잘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많이 걸어보면은 일단은 얼마나 우리가 걸으면은 허리가 부실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온몸이 부실한. 그러니까 특히 근데 허리가 생각보다 맞아요. 되게 많이 아파요. 네. 허리가요. 뭐 걸으니까 다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허리가 아픈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아픈 데가 쏙쏙쏙쏙 드러납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내가 거지 체력이었나. 예, 체력이 얼마나 저질이었나. 그렇죠. 예,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육체적으로도 메타인지가 쑥쑥 올라갑니다. 예. 네. 그리고 평소에 내가 이렇게 뭐 깊은 사유를 할 수 있을까 하신 분들도 예. 그 몇 시간 동안 쭉 걸으면 진짜 깊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음.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렇게 그런 환경이나 그런 여건이 안 만들어져서 그렇지 정말로 오랫동안 걷게 되면은 이런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혹은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라고 이제 스스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구나. 내가 이건 것들도 내가 한번 내 어떤 삶의 이 생각을 삶 가운데 한번 적용시키거나 깊게 한번 분석해 보거나 혹은 진짜 마음속 깊이 솔직하게 고민해 볼 수 있구나 그런 것도 좀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 그 주변 환경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워낙 이게 주변 환경에 민감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다 보면 주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쭉 걸으면 그냥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새삼 야 참 이 세상 좋다 그런 걸 느낄 때가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우리나라 걷기가 별로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데 네. 지난주 일요일이 미세먼지가 되게 없었거든요. 네. 되게 쾌청했어요. 저는 여러분 이제 그런 거 보다가 이렇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중에 미세먼지가 없다. 그럼 찬스다 싶어서 요즘에는 뭐 사실 따져보면 걸을 땐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없는 거는 뭐다? 걸을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가 없는 거다. 그렇죠. 예? 왜냐면 무슨 물론 뭐 이렇게 시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으시겠죠. 예. 근데 어차피 이제 한번 휴일이나 휴가 근데 내실 때 고 작가님 이렇게 옹호해 주려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이 없어서 안 걷는 분보다 뒹굴뒹굴하면서 안 걷는 분이 훨씬 많으세요. 왜냐면 그렇죠. 주말은 네. 다 있으니 특히 학생 여러분은 아마 걷는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한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20대 후회잖아요. 그렇죠. 20대면 이제 뭐 남자 친구들은 군대를 마치고 이제 취업하면 27 정도 여서 네. 되니까 네. 이제 20대 보면 대략 학생이 반이 이상이란 말이에요. 학생분들은 시간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 그때 많습니다. 그때 예. 걸어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저는 하나 조언을 주고 싶은 게 막 걸으면 답이 떠올리겠지 그런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걷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고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하게 됩니다. 되고 그리고 평소에 안 걸었던 분들은
뭐 20km라든지 30km를 할지 또 아까 얘기한 100km를 할지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큰 자기 효능감을 그다음에, 올려줘요. 예. 예. 저도 또 비슷한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내재적 동기 있잖아요. 그냥 외재적 동기 말고 그냥 내가 걸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뭘 굳이 또 얻을 필요 없잖아요. 살면서. 네. 그냥 좋으니까 걸어보는 거예요. 진짜 걸어보세요. 진짜 좋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꼭 네. 20대 분들 도보 여행 꼭 한번 이렇게 저는 그다음에 이분이 제가 아는 분인데 진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동해안을 한번 싹 걸어보는 거. 저는 나중에 꼭 해보려고요. 좋네요. 걷는 거예요. 부산부터. 뭐 예를 들어 서울 사시는 분들은 어디 고성까지 버스 타고 가서 거기서 하루 자고 아침부터 이제 몸 준비해갖고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게스트하우스도 좀 네. 미리 알아두고 아니면 뭐 민박 같은 데도 좀 알아둬서 맛집도 좀 많이 가고 걸으면서 한 이쪽이 500km라고 퉁 치면은 하루 20km씩 걸으면은 한 달 걸으면 되겠네. 한 달. 괜찮죠. 진짜 해보고 싶어요. 그런 거 있어요. 저도 그 꿈이 우리 애들하고 산티아고 가는 건데 당연히 그 전에 국내를 한번 돌아보고 몸 준비를 좀 한 다음에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모 사이트에서 누가 한국은 되게 지루하다라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이 붙었는데 글로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까지 한국에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사진도 잘 찍으시지만 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데가 많구나.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안 가봐서 그런 거구나. 안 가봐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좋은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의지가 없는 그렇죠. 거라니까요. 예. 찾으면 다 나와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산도 있고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 생각보다 다이나믹한 나라가 없어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방학 되시면 지금 만약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당장 나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방학을 맞이하시면 한번 이번에 계획을 잘 잡으셔서 20대 시절에 못한 걸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못했다. 그게 1번입니다. 이게 1번. 꼭 도보 여행, 종단 여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 넘어갈까요? 번째는 마음껏 표출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자, 20대의 실수는 언제든 되돌릴 수 있습니다. 뒤늦은 실수일수록 그 기회는 줄어듭니다. 실수할 수 있는 것은 미리 해두고 앞으로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쫄아들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남들 하는 안전한 방향으로만 따라 움직이지 말고 체감하지 않으면 평생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 모르고 특히 우리나라에선 자신이 가진 욕망을 감추도록 하는 사회 압으로 인해 그것을 표출할 기회를 잘 갖지 못합니다. 이렇게 돌아보니 그 압력 때문에 온전하게 나를 표출해 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하는 이것도 참 명조언이네요. 예, 그러네요. 구구절절 진짜 예. 동감합니다. 이게 아니라 갑자기 이거 볼 때는 옛날에는 생각 안 났었는데 완벽한 공법 쓰고 나니까 그리고 다시 이 질문을 보니까 뭐 생각나는 게 많네요. 그렇죠. 그 중에 네. 하나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구되는 인재상이 창의적인 그렇죠. 인재인데 예. 여러분 창의적이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패를 뒤지게 하는 게 창의적인 겁니다. 그렇죠. 딱 예. 이게 정답이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려면은 실패를 해봐야 용기가 있고 실패가 별거 아니다는 건 아는데 우리는 틀리면 끝나는 그런 어떤 선입관이 있죠. 예. 뭔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안 되면. 괜히 실패하면 뒤처진다고 생각하죠. 예. 실제로는 실패를 많이 할수록 앞서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창의력을 말씀하셨잖아요. 창의력을 우리 이곳저곳에서 여러 번 많이 얘기하지만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으로 몇 단계 확 뛰어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뛰어넘을 때 실패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실패의 경험이 한 걸음 뒤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진짜 농축이 되고 준비가 됐을 때 갑자기 100걸음, 1000걸음, 10,000걸음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실패 경험이 없으면 창의성은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완공 책의 그 창의성 파트에 이미 언급했지만 실제로 창의적인 분들은 대부분 실패를 많이 네, 한다. 아이디어 질이 좋았던 게 아니라 아이디어 양이 많이 많았다. 던졌다. 많이 던졌다. 양이 많았다는 얘기는 뭐냐? 그 중에 소수만 진짜로 혁신적인 게 나왔거든요. 100개면 99개를 실패했다는 거죠. 그 실패를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실패의 일상화를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냥 버텨낼 수 있는, 또 삶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창의적인 인간이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일을 하고 하면서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예. 시행착오만큼 창의적인 게 없다. 근데 여기의 핵심은 우리 신 박사님이 아주 잘 하시는데 몸으로 타고나셨죠? 시행착오에 대한 기회비용이 적을수록 좋아요.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회비용이 커진다는 거예요. 실패에 대해서. 왜냐면 뭐 가정도 있을 일단 수 있고. 30대가 되면은 그 결혼을 하게 돼. 결혼하고. 보통 결혼을 그렇죠. 하게 돼 있죠. 결혼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30대 중반이 되면은 혹은 후반이 되면 보통 이제 부모가 되죠. 부모가 되고. 그다음에 40대가 되면은 부모님을 모셔야죠. 그렇죠. 리스크는 점점 커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그리고 회사에서도 좀 되게 중용을 맡게 예.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실패에 대한 그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기회비용이 크다는 거죠. 근데 기회비용이 너무 큰데 막 실패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실패는 무게가 크기 때문에 비용을 크게 치러야 되기 때문에 복구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20대 때는 아직도 30대, 40대, 50대보다는 실패에 대한 기회 비용이 적기 때문에 정말 실패 경험을 실패를 통한 그 놀라운 자산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20대 때 실패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돌이켜 보면 20대 때 뭐 안 되고 그런 인생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끝났어요. 저 대학교 중퇴잖아요. 네, 맞다. 여기 있다. 여러분 저 대학교 네. 중퇴예요, 여러분. 중퇴. 그러면 맞아. 세상 끝나야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중퇴면 내가- 세상 끝나야 되잖아요. 예. 명언을 못 내밀겠네.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예를 들어 모의고사 막 몇 프로 맞았는데 수능 그거보다 못 맞으면 막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 인생 끝났구나. 대학 내가 원하는 데 못 갔으니까. 전혀 안 끝납니다. 그렇죠. 예. 저보다 좋은 대학 갔는데 인생 끝나가려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네. 그다음에 저보다 더 뭐 예를 들어 수능 점수로는 뭐 낮은 대학 갔는데 잘 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또 시도는 다양하게 시도를 하게 되면 또 이것도 창의성의 바탕입니다. 낯선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뭔가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자아는요, 우리 자아잖아요. 자아는 경험하는 자아예요. 자아가 뭐냐 물어보면 내 경험치가 곧 자아입니다. 그러면 정말 풍성한 자아는 뭐냐 했을 때 풍성한 자아가 뭐겠습니까? 자아는 경험하는 자아니까 풍성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고 풍성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자아가 되게 풍성한 거예요. 그러면 그 풍성한 사람과 같이 대화해보면 그게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그 나무에 비유하면 막 이 푸르르 뿐만 아니라 막 각종 열매들도 있고 속에 들어갔더니 막 새들도 있고 막 새가 만든 새집도 있고 막 봤더니 이 나무에 뭐 고대 문자도 있고 그 나무가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양상한 가지만 나무 그런 나무인 거죠. 그 대화해보고 같이 지내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때 정말 기회비용이 적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진짜 멋진 자아를 가진 풍성한 자아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이제 비춰질 수 그다음에 있겠죠. 예. 경험이 많아지면 이야기꾼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야기꾼. 그러니까 뭐책 많이 읽으신 분들도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은 순전히 책만 읽은 분들이 여러분이 고리타분하게 제가 볼 때 가끔 느껴지는 이유는 그분들은 지식은 있지만 제가 볼 때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가. 그렇죠. 예.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생각보다 자기 표현 능력 때문에 조금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망해본 사람들, 고약간님처럼 좀 이렇게 뭐랄까 학교도 잘려보고, 야 무슨 망조의 아이콘이야. 사기도 좀 당해보고, 그러면은 그냥 공감이 돼요. 일단은 뭐라 그럴까 안도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대박이에요. 제가 볼 때 안도감이라 드는 게 나는 그나마 좀 다행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옛날에 어디서 글을 썼었거든요. 네. 실패가 우리한테 주는 능력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실패가 우리한테 주는 능력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
그렇죠. 성공은 여러분한테 공감 능력을 주지 않아요. 얻기가 힘들죠. 예, 성공은 공감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논리적으로 봐도 그래요. 되는 이유는 여러분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몇 가지가 없어요. 되는 이유. 근데 안 되는 이유는 수천 가지거든요. 근데 실패하고 나면은 수천 가지 이유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 내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도 이래서 실패했는데, 와 나도 이래서 실패했는데, 진짜 공감 능력이 생겨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 공감 능력이 생긴다는 게 그 대화에서 얼마나 유리한 지점을 갖고 가게 하는지 진짜 그렇죠. 그리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값어치는. 뭔가 제가 성공을 거두면 다는 안 그렇지만 성숙한 사람일수록 안 그러겠지만 보통 같은 경우는 자기 에고가 세져요. 네. 에고가 세진다는 것은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이 있을 공간이 적어진다는 거죠.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을 덜 하게 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에고가 커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공감이 덜 되는데 실패를 하면 반성적 사고가 되죠. 그러면서 뭔가 자기와 자기 주변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또 딱 순간적으로 자기가 비슷한 실패를 했던 딱 사람을 보면은 인간은 그냥 그게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저랑 고 작가님 여러분 친구예요. 영성이랑 영준이가 있는데 내가 뒤지기 힘든 거예요. 연락하고 싶어. 근데 예를 들어 영준이는 뭐 세계 최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막 뭐 금융권에서 막 트레이더로 막 몇 억씩을 벌면서 막 잘 나가. 예? 그런 친구가 있고. 근데 영성이는 나랑 비슷해. 야, 예시는 좀 반대로 예, 해줘. 그래, 야, 반대. 진짜 너무하네. 그러면은 야, 예시는 좀 반대로 해줘. 영성이는 세계 명문대를 나오고 그렇지. 명문대 나오고. 예시라도 잘 한번 나가. 가보자. 엄청 잘 나가. 하버드래, 막 하버드. 하버드 나오고 그렇지. 30대에 이미 임원이 됐어. 그렇지. 골드만삭스 임원 됐어. 근데 영준이는 막 이 중퇴하고. 막 취업했는데 이직도 두세 번 그렇지, 하고 그렇지. 이직도 두세 번 하고 그렇지. 막 당장 반값 내기도 힘들어. 근데 이제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서 누구한테 전화할 것 같냐 이거예요. 진짜로. 나를 누가 이해해 줄 것 같아. 상식적으로 딱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런 친구가 없거든요. 혹시 하반에 이렇게 나온 친구가 없는데 나는 누가 그냥 좀 따뜻한 친구는 같이 그냥 뭐랄까 생사고락에서 진짜 힘들게 겪어가는 친구. 맞아. 벌써 공감이 네. 되잖아요. 네. 그게 진짜 슬픔은 반으로 나눠진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실패를 했다는 거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죠. 볼 때. 그래서 뭐 이런 명언 있잖아요.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시도조차를 안 해본 사람이라고. 명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공할 수 없거든요. 시도를 많이 하면 실패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실패는 무조건 여러분에게 자산이 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외국에서 여행이 아닌 생활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안 해봤고 이거 좋은 것 같아요. 해봤죠? 아주... 읽어드릴게요. 외국에서 그들의 문화를 몸소 겪으며 생활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여행이라는 극히 이방적인 시각보다 물론 한계는 있지만 최대한 그들의 삶에 녹아들어서 생활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에 대해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되고 다른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외국 생활에서 구체적인 목표 중 하나는 당연히 외국어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통해 현지에서 대화, 서적, 방송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길게 여행을 가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이야기하자면 어느 나라든 상관없습니다. 그 나라에서의 가장 높은 외국어 공인 성적을 습득하고 돌아오는 것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생활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정량적 목표가 있네요. 뭐 목표를 되게 딱 중요한 것 정해주셨네요. 같아요. 예. 제가 아는 친구가 써준 건데 네. 되게 똑똑한 친구인데 이거 뭐 영어, 일어, 중국어를 다 잘하는 친구인데 아주 저는 동의해요. 저도 정말 제 20대 돌아가면 몇 년 살아보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네. 당장 외국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 제가 대학생 여러분이라면은 강추하는 거는 교환학생. 교환학생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서 잘 찾아보면은 좋은 프로그램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유럽으로 가면은 일단 학비가 무료입니다. 무료. 거의 대부분이. 학비가 무료 교환학생. 좋네요. 예를 들어 노르웨이 같은 데 가면은 뭐 요즘에 어디 독일 빼고는 사실 그냥 다이렉트로 학교를 가려면 돈을 내야 돼요. 요즘 보니까 되게 비싸요 학비도. 네. 근데 단
교환학생은 제외예요. 음. 그 스웨덴이랑 노르웨이 다 그래요. 가면은 영어 노르웨이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스웨덴 이런데 덴마크는 영어 수업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동네 슈퍼 아저씨도 영어를 다 잘해요. 덴마크, 스웨덴 가면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실화인데 저랑 제일 친한 후배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해외 소장으로 많이 파견을 나가는데 그 친구가 제가 어떻게 친해졌냐면은 한 살 후배인데 저는 이제 교환학생을 갔다 온 상태고 1년 살아봤죠 외국에서. 이제 그 친구는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서 이제 제 친구한테 막 물어보는데 그걸 제가 옆에서 주워 들었어요. 야, 너 미국 가지 말고 덴마크 가. 제가 그랬어요. 스웨덴 이런 데 가라고. 일단 미국은 경쟁이 치열해요. 다 미국만 갈라 그래요. 그렇죠. 예. 예. 내가 볼 때 미국은 그렇게 좋은지도 모르겠다고 솔직히. 아. 근데 내가 거기 교환학생에 가서 유럽 교환학생을 만났는데 미국 애들보다 훨씬 똑똑했다고. 대부분이 다. 대부분이 다. 토론 능력이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얘가 저 2번 만났는데 저만 믿고 덴마크로 간 거예요. 경쟁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갔다 와서 어떻게 됐냐? 형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 일단은 시험 자체가 너무 간지나요. 시험 자체가 뭐냐면은 구두 테스트예요. 딱 구슬. 네. 그 구슬이에 선생님이랑 딱 앉아갖고 예?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스페일이고 다. 패스페일이고. 그러니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예요. 아, 구슬이면 진짜 그냥 그야말로 공부한 거죠. 공부한 거네. 그러니까 영어가 일단 안 늘 수가 없어요. 그러겠네요. 예. 영어가 무조건 안드로메다로 늘 그렇지. 수밖에 네, 그렇죠. 없어요. 예. 구슬 테스트를 하면 영어가 안 늘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학원 다니는 거 뭐 짤 없어요. 여러분 성적이 걸리면 페일이 될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옛날 때 산티아고 어렸을 때 덴마크 분 만났는데 당연 그 영어는 기본으로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교환학생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스웨덴 친구인데 그 이메일을 쓸 때 자기는 이제 인터내셔널 프렌즈가 많으니까 스위디시로 하나 쓰고 영어로 하나 써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서 제 스웨덴 말 처음 봤거든요. 엄청 비슷하더라고요. 단어 자체가. 또 배우기도 쉽고. 쉽죠. 단어 자체가 비슷한데 커뮤니케이션하면 우리는 뭐 통신 뭐 이런 거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네. 근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어랑 중국어도 비슷해요. 한자 베이스라서. 그러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중국어 배우려면은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겠지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중국어 또 배우는 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덴마크는 좀 그 뭐 당연히 잘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국가가 강대국은 아니잖아요. 네. 때문에 그분들이 외국 영어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게 돼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나 프랑스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영어를 왜 해야 돼? 그게 돼 있어요. 프랑스 사람 자기 자부심. 자부심 장난 아니고 스페인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어 쓰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별로 생각보다 그 뭐 남미가 포르투기시랑 스페니시랑 거의 그렇죠. 똑같고 남미가 다 그건데요. 그래서 영어 못 알아먹는 프랑스인하고 스페인 분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근데 그 덴마크 분은 우리가 영어 안 하면 안 된다 하시니까 그런 게 있네요. 그리고 또 반은 추천하고 반은 조심해야 되는 게 워킹 홀리데이는 누구나 갈 수 있거든요. 호주는 뭐 되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는 워킹 홀리데이는 다 막 강추하고 그러는데 저는 좀 반추거든요. 왜냐면은 거기 가면 일단 여러분 그러니까 해외에 가면은 여러분은 이방인이 돼요. 이방인의 장점과 단점은 그 메인 소사이어티에 솔직히 들어가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 대신 뭐다? 여러분 구속이 없어요.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이방인에 대해서는. 근데 워킹 홀리데이를 가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되게 육체를 많이 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로 만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제가 워킹 홀리데이를 가보면은 되게 그렇게 힘든 일을 오히려 이렇게 뭐 바이어스가 걸려요. 이거 해도 먹고 살 수 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 들어온 거 없고 들어온 막 인간관계 이런 거 없고 막뭐 시선 이런 게 없으니까 자기 그걸로 먹고 살겠다는데 솔직히 제가 본 친구 중에 되게 능력 있는 친구들이 그거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친구들인데 그거에 바이어스가 걸리니까 뭐랄까 더 나아갈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자신이 한계를 둬버리는. 예.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 경험하고 와서 한국에 와서 예를 들어 더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전문직으로 더 다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막 그게 수입이 당장 또 그게 20대 때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가족이 생기고 그러면 또 그게 그렇죠. 생각보다 예, 다르거든요. 달라지죠. 예, 예. 그다음에 그게 그렇게 안정적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 왕궁에서 믿음장에서 자기 잠재력을 높게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비추하는 게 어학연수입니다. 어학연수. 어학연수 갈 돈이면은 저는 그 돈으로 세계 일주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학연수를 비추하신답니다. 네, 예. 어학연수는 사실 어학연수를 제가 가봐서 비추하는 거거든요. 다 뭐예요? 영어를 배우러 가는데 이미 요번 거기 가서 영어 배우려면 늦었어요. 뭐냐면은 영어를 쓰러 가야 돼요. 쓰러. 단어 암기는 다 한국에서 하고 문법 공부도 다 한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뭐 연습도 다 한국에서 하고 실전을 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가서 공부하기 시작해요. 한국에서 똑같이 할 수 있고 한국에서 더 잘할 수 있어요. 좋은 선생님이 워낙 많아서 요즘에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저는 그래서 어학연수를 뭐 6개월 정도 잡고 갔다가 4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돈만 쓰면서 학원비 환불 받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진짜 교환학생이랑 넘사벽차인데요. 예, 예. 교환학생은 예. 학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런 환경이 있으면 안 할 수가 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전 둘 다 가봤잖아요. 음. 그다음에 교환학생은 뭐라 그럴까? 아까 말한 어학연수는 약간 이방인 같은 개념이에요. 네. 이너서클 들어가기 생각보다 힘들어요. 음. 근데 교환학생 이미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엄청나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일단은 교환학생 가서 그 학교 티셔츠 입는 순간 그 학교 학생이에요. 그렇죠. 외국은 다 그 잘 돼 있거든요. 그 학교 그렇죠. 티셔츠. 예. 그럼 저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영어 어떻게 늘었냐면은 저는 영어를 워낙 못하기 때문에 교환학생 가기 전에 첨강을 2과목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 수업 안 들어도 A 맞을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놓고 나머지 4과목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가서 다 6과목을 전공을 들었거든요. 왜? 교양은 영어가 어려워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라이팅도 안 되고 오로지 난 공식으로 승부해야 되니까 전공 말고 전공만 6개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전공만 12개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워낙 열심히 하니까 그게 이제 숙제 같은 거 나눠줄 때 슥슥 네 점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뭐 말 걸더라고. 너는 어디서 왔냐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좀 물어봐도 되냐고. 네. 아, 물어보라고. 영어 안 되는데 내용은 다 알잖아요. 이제 쭈뼛쭈뼛 말하면은 얼마나 경청을 하는지 몰라요. 그 숙제 뱉기려고. 진짜 막 엄청 예의 바르게 신경을 곤두세워서 점수는 여기 네, 있다.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아유. 중간고사 이제 넘어가서 제가 중간고사 1등을 거의 다 했거든요. 예. 기말고사 시즌이 되죠? 제가 그래서 영준인데 애들이 이제 제가 영준을 띄어쓰기 해서 영이라고 불렀어요. 영인데 근데 진짜 들었어요. 제가 간 교환학생 그 학교가 미국에서 도서관이 2번째로 꼴은 걸로 뽑히는 학교였어요. 네. 근데 왜냐면 도서관이 진짜 코딱지만 해요. 나 네. 그렇게 작은 도서관 처음 봤어요. 그 어떤 애가 진짜 뭐 네. 공포 영화에서 쫓아다니듯이 Have you ever seen 영?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 영 본 적 있어? 그러는 거야. 그거 물어보려고. 나 걔 이렇게 도망 다니느라고. 계속 걔 도망 다니느라고. 하도 물어보니까 영어가 안 늘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야. 그러니까 영어가 안 늘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저는 진짜 살아보면서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6개월 동안 솔직히 미국보다 더 많이 배웠던 게 그때 스웨덴 친구랑 살면서 진짜 많이 배웠는데 이 논리적인 사고가 무엇인가 되게 많이 배웠어요. 아, 한국인은 진짜 좀 비논리적이구나. 그걸 좀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린 토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저는 진짜 걔랑 그 스웨덴 친구가 저보다 3살 어렸으면 3년이나 덜 살아서 제가 뭔가 그래도 주워 들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아우, 그 토론이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갖고 일찍부터 매우 논리적으로. 찝도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내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상식이 없다는 걸 되게 많이 알았어요. 아직도 그 스웨덴 친구랑 기억이 나는 게 그 스웨덴 친구가 뭐 핀란드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레퓨지, 이민자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이민자를 어떻게 받고 있냐, 정책이 뭐냐 그러는데 예상되시죠? What? 이거 그게 맞습니다. 선진국의 척도라 그러더라고요. 네. 이 레퓨지에 대한 정책 받아들이 우린 그런 것도 아무도 모르고 저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랑. 그렇죠. 예. 그냥 맞습니다. 그런 거 예. 보면서 이게 외국에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몸으로 느껴본. 저는 그래서
제가 원래 엄청 보수적인 사람이 엄청 권위주의 쓰레기 같은 권위주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다 깨부셨어요. 저는 그래서 어린 친구인데 제가 존경하는 친구 되게 많아요. 한국에서. 아, 이 친구 대단하다. 이 친구 능력 있다. 배우고 싶다. 내 보스로 삼고 싶다. 전 그런 거 거부감이 이제 1도 없어요. 이게 저는 저희 와이프가 살진 않았어도 여행을 어떻게 하냐면 되게 슬로우해요. 그러니까 어디 유적지를 거의 안 가고 그냥 거기서 거의 살아요. 인도를 몇 개월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고 이거 뭐랄까 말을 설명하기 힘든데요. 이건 되게 비논리적인데 그냥 사람이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와이프랑 10년 사귀었는데 제가 이제 반 농담 반 진담식으로 내가 너한테 2번 반했다. 한 번은 처음 만났을 때고 두 번째는 그 친구가 인도에 몇 개월 갔다 오고 나서부터 그냥 눈빛부터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 이집적 문화 가운데 사니까 그리고 가끔 인도 다큐 나오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겐지스강인가 거기서 거기 시체를 막 태우고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적 충만함.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네. 저는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 그렇습니까? 재채기하면 살이 튀어나올 것 같고.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급이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작은 시간에 우리 저번에 경험치가 생활하게 되면 그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경험치를. 근데 이왕이면 갈 바에는 어학연수나 교환 학생이 훨씬 낫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민 가지 않는 그래서 거잖아. 20대가 되게 그렇죠. 하이라이트인 그렇죠. 거예요. 20대 때 저도 이거 왜냐면은 보면서 저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인도 같은 데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태국 같은 데도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기왕이면 한 달, 2달. 그렇죠. 못해도 한 달, 2달.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기 가서 언어를 못 쓰겠어요. 영어 무조건 늘어요, 여러분 그렇죠. 가면요. 어디 이렇게 단순히 이제 유명한 데 가는 것보다 그냥 그 삶의 그들의 삶과 문화 속에 스며들어 가지고 대화해보고 느껴보고 그런 것들이 되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아는 애 하나 후배 있는데 영국에 축구 여행을 간 거예요. 이 친구는 축구 진짜 잘해요. 네. 거의 선수 출신 전까지는 잘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축구를 엄청 어울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축구만 한 거예요. 그 친구 엄청 많이 사귀고. 좋네요. 막 얻어 자고 막 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잘 데가 없다니까 막 우리 집 와서 자라 그러고. 네. 그거 되게 또 부럽더라고요. 그것도 능력이더라고요. 맞아요. 제 친한 친구 한 명도 1년 동안 거의 반 세계 일주를 하고 왔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보면 되게 그냥 평범한데 갑자기 이제 뭔가 이렇게 어떤 문화적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막 술술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독일에서 있었던 얘기, 호주에서 있었던 얘기,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 막 둥둥둥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런 애였구나. 그렇죠. 근데 순간 다시 보는. 솔직히 여기서 여러분 핵심은 뭐다? 이거 왜 이런 걸 못하냐? 시간과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의지와 용기의 문제예요. 예, 그 1년 동안 그 친구도 돈 거의 이제 그 친구는 워킹 홀리데이로 한 걸로 나머지 세계 일주를 한 거예요. 그렇죠.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해요. 호주에서 돈 벌고 미국이랑 이게 유럽을 돌아서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향기가 다르죠 사람의. 예, 그렇죠. 그러니까 꼭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3개를 해서 1부를 끝내고 예. 몇 부가 될지 모르겠지만 2부, 3부가 반응 좋으면 계속 갑니다, 여러분. 2부는 있어요. 2부는 있습니다, 여러분. 2부는 있으니까 일단은 2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